흑산마을을 지키는 퇴마사 지망생 연적하. 오늘도 퇴마사가 되기 위해 수련이 한창인 그에게 한 요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필 연적하가 노린 요괴는 상위 1티어의 미친 비주얼 요괴 소천이었고, 소천을 보자마자 연적하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진한 눈썹, 내 스타일이야. 이들은 운명처럼 가까워졌고 결국 이 사탕처럼 달콤한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요괴와 인간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죠. 소천의 본 모습을 직접 보게 된 연적하는 이들이 함께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괴로워하는 소천의 머리에 자신의 필살 무기를 꽂아 사랑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기로 합니다. 한편 연적하의 동료 퇴마사들은 요괴 중에 가장 강하다는 메인 빌런 나무 요괴와 결전 중인데요. 한창 사랑 타령 중이던 연적하는 이 중요한 결전에 늦어버리고 맙니다. 문제아 퇴마사인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만회할 막타의 기회가 절로 찾아오지만 소천의 기억을 지워버리느라 필살 무기를 써버린 연적하는 막타도 못 치는 개 민폐 트롤이 되어버리고 말죠. 결국 에이스 테마사 하설풍레의 희생으로 나무 요괴를 봉인시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하설풍레의 오른팔과 함께 의형제 셋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모든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연적하는 무리로부터 버림받아 홀로 흑산에 남게 되고, 봉인된 나무 요괴는 이들을 저주하고 흑산의 난약사를 자신의 소굴로 만들어 복수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게 된 한 남자. 긴 여정에 갈증이 난 이 남자는 우물에 조금 남은 물 한 모금에 마른 목을 적셔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흑산나무 요괴의 저주로 가뭄에 허덕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물을 축내는 이 낯선 남자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신 것 치고는 너무한데. 그러던 그때 낯선 남자가 떨군 마패를 주워온 한 녀석. 생긴 건 모자라 보이지만 기가 막힌 제구 능력으로 남자를 구하는데, 낯선 남자의 이름은 영채신, 국가공인 공예가입니다. 이내 영채신이 나라에서 파견된 공예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흑산 마을을 가뭄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졸지에 채신은 마을 사람들을 구원할 수원제를 찾겠다는 선언을 한 채 모험에 동행할 지원자를 모집해보는데, 요괴가 들끓는 흑산에 제발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겁먹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은 나몰라라 한 뒤 범죄자 몇 명을 채신에게 붙여주게 되죠. 그렇게 범죄자들을 몸빵 세워 흑산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뭔가 비범해 보이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는데, 영리한 채신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근처 어딘가에 물이 흐르고 있을 거란 아주 베리 스마트한 생각에 나무 주변을 파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땅을 파고 있던 찰나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렇게 영채신 일행은 몸을 대피할 장소를 찾다가 하필 들어가게 된 곳이 바로 난약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난약사에 물이 한가득한 분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미션 컴플리트?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 일단 바쁜 일정에 진이 빠진 영채신 일행은 분수대로 다가가 마른 목을 적셔보는데요. 그러던 그때 헐, 웬 여자가? 뜻하지 않게 여자들을 만난 사악한 범죄자들은 홀린 듯 여자들을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이곳 여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요염하게 유혹하더니 입술과 입술의 이상가족 상봉이 시작되는데,
아, 개부러워. 그런데 어찌 남자들의 혈색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들은 남자들을 유혹해 기를 빨아먹는 요괴들입니다. 이렇게 미녀 요괴들이 빼앗은 기는 메인 빌런 나무 요괴에게 전달되어 나무 요괴의 봉인을 풀려던 것이었죠. 이대로라면 채신도 위험합니다. 역시 채신에게도 비범한 아우라의 한 요괴가 접근하는데요. 찰랑이는 머릿결, 뽀얀 피부, 아름다운 얼굴, 김경호. 너는 소천? 현직 뮬란 아니랄까봐 소천의 물란한 유혹이 시작되고. 무슨 말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역시 과감하게 들이대는 소천. 하지만 우리의 순진한 주인공 영채씨는 미동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결의에 찬 표정으로 온 매무새를 푸는 채신. 이거 오늘 에이스 요괴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오늘 실적 못 채우면 어떡하지? 한편 다른 요괴들은 묘플레 뚜껑 핥아먹듯 범죄자들의 남겨진 기까지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이건 상했어. 그때 어디선가 날라온 화살촉. 너는 연적하?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수염이 무성해진 이 남자. 하지만 수염만 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베테랑 요괴 사냥꾼이 된 연적하는 난약사의 요괴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리는데요. 못 피해. 한편 미모의 소천을 옆에 두고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영채씨는 요괴를 몰살시키던 연적하를 살인범으로 오인하고 꼴에 지가 소천을 구하겠다고 깝치기 시작합니다. 난약사를 빠져나온 채신과 소천은 연적칼에 피해 한 나무에 숨어드는데 역시 최고의 요괴 사냥꾼이 된 연적칼을 속일 순 없겠죠. 수상해. 뭔가 수상해. 내 거기가 수상해.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게 된 소천과 채신. 소천의 유혹은 또다시 시작되고 이번엔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뭐 해야 되지? 역시 채신은 너무 순진합니다. 그래도 요괴 중에선 착한 축에 속하는 소천은 사악한 냄새가 나지 않는 채신을 놔주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채신이 붙잡더니 흑산에 내려오는 전설의 헌팅 방법, 사탕을 들이미네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소천은 온데간데였고 채신은 이제서야 자신의 미션이 생각난 듯 난약사로 달려가 폭약을 터뜨려 물을 마을까지 흐르게 할 계획을 세우는데 또다시 소천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급요괴 둘이 이들에게 접근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소천의 주작 먹방 ASMR이 시작되는데 하필 이때 날라온 파리 한 마리. 봉주르? 딱 걸렸다 이 주작러들. 하급 요괴 둘을 골로 보냈지만 소천까지 팀킬해버린 채신. 폭발 소리를 듣고 뛰어온 연적하는 영채신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채신은 마을까지 택배 신세. 적하는 사랑했던 옛 애인을 데려 치료해주고 그렇게 기억 잃은 옛 여친이 깨어나자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전남친 SD 대사 한번 날려주고 겁없이 달려드는 옛 여친 폼나게 제압하다가 들이닥친 영채신에게 뭐 슈바러마? 이제 방해꾼도 없겠다. 사탕까지 주고받으면서 꽁냥대다가 채신은 갑자기 마을에 내려가 살자고 고백하는데
이를 알게 된 나무요괴가 노하고 대부 곽성기 뺨치는 골 때리는 방송을 시작하는데 배가 고프니 최신의 기를 가져오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최신을 죽일 수 없었던 소천은 나무요괴를 거역하고 최신을 잘 타일러서 마을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자신은 나무요괴에게 겁나 처맞게 되죠. 마을로 돌아온 채신은 완전 영웅이 되었습니다. 채신이 터뜨린 폭약 덕분에 마을에도 물이 흘러든 것이죠. 그렇게 채신을 위한 잔치가 펼쳐지는데 어째 채신은 소천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비주얼 요괴와의 짧은 일탈은 잊고 단념하려고 하던 찰나 마을의 촌장이란 사람이 자신의 조카라면서 소개시켜준 여자의 몽타주를 보자 몇 시간 전 자신의 옆에 있었던 그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었나를 절실히 깨닫게 되고 소천과의 재회를 결심한 채 다시 한번 흑산에 오르기로 하죠. 다시 흑산에 오른 영채씨는 아까 묻고든 연적칼을 발견합니다. 我都看到你在兰若寺杀人了。我这副样子老是会让人误会的。 라고 셀프 디스하더니 사실 자신은 요괴 사냥꾼이라는 뒤늦은 자기소개와 함께 마법 거울을 통해 소천이 요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兰若寺其实是一只千年树妖所变成的，你没死能跑出来。 하지만 이미 마음에 불이 지펴진 채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채신은 난약사로 달려가 쓰러져 있는 소천을 발견하고 我知道。 소천을 탈출시키기 위해 야반도주를 감행하죠. 역시 이를 알게 된 나무요괴는 소천에게 초록불 저주를 퍼붓지만 小千，你身体为什么这么凉啊？ 채신은 더 이상 소천의 손을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한편 흑산마을에 당도한 채신은 소천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지만 나무요괴의 저주로 소천의 HP는 서서히 줄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채씨는 소천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길을 나눠주기로 하죠. 역시 입을 맞추자 채신의 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如果你还想要，我想我顶得住。 빨긴 뭘 빨아 세탁기냐?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끝났습니다. 결말은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동명의 원작 천녀유언을 리메이크한 천녀유언 2011입니다. 원작은 대표적인 홍콩의 판타지 멜로 영화이고 영화의 섭소천과 영채씨는 불세출의 홍콩 배우 장국영과 왕주연에게 있어서도 역대급 필모로 일컬어지는 캐릭터입니다. 여느 영화가 그렇듯 이미 상징으로 자리 잡은 작품을 다시 건든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크나큰 부담을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장국영의 영치신과 왕주연의 섭소천이 많은 영화 팬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는 만큼 이 역할을 다른 누군가로 대체한다는 것은 아직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소천의 역할에 이름을 올리니가 유역비라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 섭소천을 왕주연의 청순미녀 계보를 직속으로 잇는 유역비가 맞는다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에 대한 호감의 8할 이상은 이 유역비라는 배우의 성과라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유역비가 대놓고 꼬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마음이 심쿵해져요. 물론 인생무상이라는 주제의 결을 유지하지만 연적화라는 인물을 심하게 비틀면서까지 순정 만화에서 볼 법한 문법으로 작품을 덧칠한 것은 원작을 사랑하는 팬들에겐 조금 아쉽게 다가올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국영이라는 대단한 배우에 비하면 고천락의 영채씨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천녀유언이라는 수작을 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오락성을 가미시킨 리메이크로서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천녀유언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생각해보면 삼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한 이 세 남녀의 간결한 순애보는 분명 원작에서 보기 힘든 즐길거리긴 합니다. 무려 연문을 감독한 여비신 지휘 아래 보여준 번뜩이는 액션씬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리뷰 영상으로는 다 실지도 못했습니다. 본편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영화 천녀유언의 리뷰는 이만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안 해주면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